그러면 해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사람을 기계로 보라는 말입니까? 다시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죠. 역시 이익 안 나니까 뭐 쳐내는구만. 이런 이야기들. 얼마 전에 카톡에서요, 대뜸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내용인즉슨 가인지 기업이 해고해도 됩니까? 뭐 이런 말이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반문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 그냥 팔 하나 쓱, 다리 하나 쓱 자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생겨서 내가 부득이하게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다리 하나를 잘라야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같이 죽겠습니까? 다리를 잘라서라도 내 목숨을 유지하고 목발이라도 붙이고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답이 있죠. 회사는요, 어딘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기부금 받고 후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회사는 고객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고 생산성을 내서 이익을 남기면서 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회사가 성장할 때 우상향으로 완만하게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엉켜가지고 이익이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난리가 납니까?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어떤 직원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맞는 상황도 생기죠. 능력이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도 생겨요. 또 어떤 직원이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부정한 일이나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신뢰가 깨졌어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외 사업 멋있게 해보겠다. 마음 먹고 5명, 10명 딱 팀 짰는데 6개월 해보고 몇십억 적자 보고 계속 가기 어려운 상황도 생깁니다. 예상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험한 풍파 속에서 작은 돛담배 하나 띄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고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해야죠. 고객을 위한 사랑, 직원을 위한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 같이 죽는 것보다는 다리 하나 쓱 잘라내는 아픔을 겪을지언정 목숨을 부지해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회사와 맞지 않으면 내가 평생 함께 해보겠다 마음 먹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퇴사하잖아요. 그러므로 회사도 직원과 정말 같이 해보자 마음 먹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에 큰 부침이 생겼든지 아니면 개인의 부정이나 징계하는 상황이 생겼든지 어쩌면 개인의 무능력이나 부적합함 때문에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헤어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사람을 기계로 보라는 말입니까? 다시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죠. 모든 직원들 마음속에는 또 있습니다. 역시 이익 안 나니까 뭐 쳐내는구만. 이런 이야기들 TV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면 아쉽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는 힘이 없는 개인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이 부분을 다룰 때는 특별히 섬세하고 친절함으로 다뤄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므로 권고사직과 해고를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부득불 정말 중환자실에 가서 내 다리 하나를 쓱 잘라야 되는 그 정도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정말 잘라야 된다면 정말 다리 하나를 자르는 듯한 그 느낌이어야 한다면 그 상황에서 너무나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하셔라.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요.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문가 또 노무사님과의 클립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직원을 정리해고 혹은 권고사직해야만 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심각한 패턴은 정리해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비교적 최근에 수용된 개념입니다. 왜요? 아니 사업 전체를 시작했다가 이것 때문에 다 망할 것 같다면 그거라도 좀 정리를 해서 모든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은 피합시다 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팀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좀 정리해야 된다. 그때는 정리해고가 가능하죠. 3가지가 핵심이죠. 첫 번째, 정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냐. 이거는요, 다 자료로 나중에 증명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적자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적자가 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비용상의 문제가 있고 회사의 통장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자료가 필요해요. 2번째, 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회피 노력은 대부분 재교육의 기회입니다. 해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 화장품 회사가 해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100명 정도 팀을 짜서 한 6개월 정도 진행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팡 터져버렸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지니까 출장도 못 나가고 바이어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팀이 3개월, 4개월, 5개월 매출은 제로인데 비용은 막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해외 사업 팀 구성원들에게 열심히 해봅시다. 다른 대안을 찾읍시다. 최선을 다했어요. 두 번째 단계, 해외 사업 당분간 코로나 상황 끝날 때까지는 어렵다. 그러니 국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국내 사업 파트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줬습니다. 다만 팀장이 2명, 3명일 수 있습니까? 팀장이지만 팀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고 국내 사업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냥 직장을 유지해 줬습니다. 자, 회피 노력했죠. 마지막 세 번째, 개인적 대화가 있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회피 노력이 집단적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됐느냐, 여기까지도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대화의 기록을 잘 남겨놓고 이거를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놔야 되느냐, 저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진정성 있게 봐야 됩니다. 1번, 정말로 내가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적자 상황이 계속되는 거냐, 아니면 버텨낼 수 있는 거냐, 이거 판단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회피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A 직무에 들어갔지만 이 팀이나 사람을 B 직무로 옮겼을 때에 정말 이 사람이 먼저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걸러내고 새로운 사람 뽑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냐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개별적 면담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영자로서 제가 볼 때도 사람이 헤어질 때 더 가까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떠세요? 아이가 건강할 때는 네 알아서 해라, 아빠한테 오지 말아라, 네 스스로 해라, 선택하고 책임져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기 걸리고 아프고 힘들면 어때요? 이리 와라, 내 옆에서 자라, 그렇게 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힘들고 그 팀이 어렵다, 제일 힘든 거는 그 팀이에요. 구성원들 성과 안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해당되는 팀이나 부서를 접음으로써 살아내는 거, 이거 경영자가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 내려야 돼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을 찍어내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뽑은 사람들을 다른 부서에 적응시켜서 재교육해 줄 수 있는 거냐, 이게 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 3번, 개별적인 미팅 기록도 잘 남기시고 개별화 미팅을 해서 혹시 그가 회사 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일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살려주시면서 가라. 자, 첫 번째 케이스, 이어지는 클립을 통해서 자세히 들으시고요. 이런 관점을 경영자의 마인드로 세팅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해고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보죠. 징계 해고. 정당성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딱 5글자밖에 없어요. 정당한 이유. 이유라고 하면 되게 사유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권고사직 이야기입니다.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는데 뭘로 보내야 될까요? 대개 이제 물어보면 등기를 얘기하시는데 등기는 잘못된 거죠. 대표님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간혹가다 나쁜 마음을 먹은 직원들을 위해서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 C플레이어를 어찌 보면 공고사직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은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은 이번 기회에 B플레이어 관리법을 우리 언더백에서 구축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C플레이어가 금방 또 등장할 거기 때문입니다.